혹시 모르고 계셨나요? 올해부터 75세 이상 어르신은 면허 갱신 절차가 강화되었습니다. 인지검사, 교통안전교육, 적성검사 중 하나라도 통과하지 못하면 면허 유지가 어려워집니다. 그냥 예전처럼 갱신하면 되겠지. 이 생각은 위험합니다. 도로교통공단 통계를 보면 2023년 기준 75세 이상 운전자 사고가 3년 새 1만 건 이상 늘었습니다. 하루 평균 115건, 그중 70%가 신호인지 지연과 반응 속도 저하 때문이었습니다. 평생 무사고셨던 분들도 시험장에서 준비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습니다. 하지만 희망이 있습니다. 미리 준비하신 분들은 대부분 한 번에 통과했습니다. 70대, 80대도 충분히 통과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올바른 준비법을 아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년 동안 고령 운전자의 안전을 연구해온 교통 전문가 박진철입니다. 현장에서 수천 명의 어르신들을 만나왔고 그분들의 시험 준비 과정을 함께해 왔습니다. 제가 본 가장 안타까운 순간은 평생 운전하신 분이 준비 부족으로 면허를 잃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기쁜 순간은 70대, 80대 어르신이 철저한 준비로 한 번에 합격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본 수많은 어르신 중 미리 준비하신 분들은 대부분 한 번에 통과했습니다. 단 2주만 스마트폰 터치 연습과 두뇌 훈련을 꾸준히 하신 분들이었습니다. 결국 떨어지는 이유는 나이가 아니라 준비 부족이었습니다. 75세 이상 운전자는 3가지 관문을 통과해야 합니다. 첫째, 인지 능력 검사입니다. 화면을 보며 숫자, 그림, 순서를 기억하고 답하는 검사입니다. 손끝이 익숙하지 않으면 문제를 풀기도 전에 당황하게 됩니다. 둘째, 교통안전 교육입니다. 최신 교통법규와 안전운전 지식을 확인하는 시험입니다. 10년 전, 20년 전에 배운 내용으로는 통과할 수 없습니다. 법규가 계속 바뀌기 때문입니다. 셋째, 적성 검사입니다. 시력, 청력, 신체 능력을 확인하는 검사입니다. 운전에 필요한 기본 신체 능력이 있는지 보는 것입니다. 이 3가지 중 하나라도 통과하지 못하면 면허 유지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이 3가지 모두 준비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문제가 아니라 준비가 문제입니다. 70대도 80대도 충분히 통과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그 방법을 하나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실제 합격 사례를 통해 어떻게 준비하면 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평범한 어르신이 어떻게 준비해서 한 번에 합격했는지 그 과정을 함께 보시죠. 준비만 제대로 하면 여러분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그리고 부모님이나 주변 어르신께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한 번의 공유가 누군가의 안전을 지킬 수 있습니다. 아침마다 차 시동을 걸 때마다 이번 갱신은 잘할 수 있을까 걱정되신 적 있으신가요? 대전 시험장에서 만난 어르신들도 모두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시험장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 손에 땀이 나고 헤드셋을 끼는 손이 떨렸습니다. 옆자리 어르신이 조용히 말씀하셨죠. 이거 떨어지면 나 어떻게 살아요? 병원도 차 없으면 못 가는데. 그 마음이 얼마나 절실한지 현장에서 매번 느낍니다. 충북 옥천에서 온 76세 이정수님은 과수원 일을 하며 평생 화물차를 몰았습니다. 이젠 눈이 침침하고 손이 예전 같지 않다고 합니다. 처음 시험 공고를 받았을 때 정말 막막했다고 합니다. 주변 분들도 나이 들면 다 떨어진다더라. 그냥 포기하는 게 낫지 않겠냐는 말만 했습니다. 하지만 이정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매일 아침 손자에게 스마트폰 사용법을 배웠습니다. 처음엔 화면을 누르는 것조차 서툴렀지만 하루 10분씩 꾸준히 연습했습니다. 카카오톡으로 사진 보내기, 인터넷 뉴스 보기, 앱 화면 넘기기,
이런 작은 것들을 반복했습니다. 2주가 지나자 손끝이 화면에 익숙해졌고 터치 속도도 빨라졌습니다. 두뇌 훈련 게임도 매일 20분씩 했습니다. 숫자 기억하기, 그림 찾기, 순서 맞추기 같은 게임이었습니다. 처음엔 3개 숫자도 기억이 안 됐지만 점차 7개까지 기억할 수 있었습니다.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에서 최신 교통법규도 공부했습니다. 스쿨존 제한 속도가 30km에서 20km로 바뀐 것, 자전거 도로 통행 규칙이 강화된 것, 이런 변경 사항들을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시험 일주일 전부터는 매일 7시간 이상 숙면을 취했습니다. 저녁 늦게 커피를 마시지 않고 식사도 가볍게 했습니다. 안과와 이비인후과에서 검사도 받았습니다. 운전용 안경을 새로 맞추고 청력도 확인했습니다. 시험날 이정수님은 차분하게 문제를 풀었습니다. 터치도 정확했고 기억력 문제도 잘 풀었습니다. 교통법규 시험도 무난히 통과했습니다. 결과는 합격이었습니다. 시험장을 나오며 이정수님이 하신 말씀이 기억납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더라고요. 준비만 제대로 하면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이 말을 듣는 순간 준비의 힘이 얼마나 큰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충남 논산의 78세 김정수님도 비슷한 경험을 하셨습니다. 첫 시험에서 손 떨림 때문에 떨어졌지만 2주 동안 매일 카카오톡 연습을 했습니다. 가족 사진을 확대하고 축소하고 문자를 보내고 뉴스 기사를 넘기는 연습을 반복했습니다. 두 번째 시험에선 손이 안정적으로 움직였고 합격했습니다. 준비가 불안감을 이긴 순간이었죠. 여러분도 이정수님, 김정수님처럼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문제가 아니라 준비가 문제입니다. 지금부터 구체적인 준비 방법을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고령 운전자 면허 갱신, 통과를 가르는 첫 번째 준비법은 디지털 감각 키우기입니다. 인지 능력 검사는 대부분 터치 방식입니다. 손끝이 익숙하지 않으면 문제를 풀기도 전에 당황하게 되죠. 화면을 누르는 위치가 조금만 어긋나도 오답 처리됩니다. 시간 제한도 있어서 손이 느리면 문제를 다 못 풀고 끝납니다. 도로교통공단 자료에 따르면 스마트폰을 매일 15분 이상 사용하는 어르신의 검사 통과율이 32% 높았습니다. 손끝 감각이 살아있으면 그만큼 실수가 줄어든다는 뜻입니다. 하루 10분씩 사진 확대, 글자 누르기, 앱 이동 같은 간단한 조작을 반복하세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스마트폰으로 날씨를 확인하고 뉴스 기사 몇 개를 읽고 가족에게 문자를 보내는 습관을 만드세요. 지나치게 오래 연습하면 손가락이 피로해집니다. 쉬어가며 꾸준히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한 번에 30분 이상은 하지 마시고 하루에 여러 번 나눠서 하세요. 요즘 스마트폰 터치가 서툴러서 답답하신가요? 지금부터라도 시작하시면 충분히 익숙해집니다. 실전 터치 연습 꿀팁을 하나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시험장에서는 헤드셋을 쓰고 검사를 받습니다. 집에서 연습할 때도 이어폰을 끼고 연습하시면 더 좋습니다. 소리를 들으며 터치하는 것에 익숙해지면 실전에서 당황하지 않습니다. 또 시간 제한을 두고 연습하세요. 핸드폰 타이머를 30초로 맞춰놓고 그 안에 문제를 푸는 연습을 하세요. 시간에 쫓기는 상황에 미리 적응하면 실전에서 긴장이 덜합니다. 두 번째 준비법은 두뇌 훈련입니다. 인지력과 반응 속도를 높이는 가장 간단한 방법이 바로 두뇌 훈련 앱입니다. 나이가 들면 뇌 반응 속도가 자연스럽게 느려집니다. 하지만 훈련하면 충분히 개선됩니다. 한국교통안전연구원 조사에서 두뇌 훈련 게임을 꾸준히 한 참가자의 반응 속도 개선율이 25% 높았습니다.
게임이라고 해서 어려운 게 아닙니다. 숫자 맞추기, 그림 찾기, 순서 기억하기 같은 간단한 것들입니다. 서울 영등포의 75세 최정혜님은 숫자 맞추기 게임을 매일 20분씩 했습니다. 처음엔 3개 숫자도 기억이 안 됐지만 한 달 후엔 7개까지 기억할 수 있었습니다. 검사장에서 나오는 문제 패턴이 연습한 게임과 비슷해서 당황하지 않고 풀 수 있었다고 합니다. 숫자 기억하기, 그림 순서 맞추기, 패턴 찾기 같은 게임을 꾸준히 하세요. 앱 스토어에서 두뇌 훈련, 기억력 게임으로 검색하면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앱들이 많습니다. 너무 늦은 밤엔 하지 마세요. 피로가 쌓이면 오히려 집중력이 떨어집니다. 저녁 식사 후 7시에서 9시 사이가 가장 좋습니다. 뇌가 활성화되어 있고 아직 피곤하지 않은 시간이죠. 하루 20분 두뇌 운동 습관으로 바꾸실 수 있을까요? 텔레비전 보는 시간을 조금만 줄이고 게임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2가지 핵심 준비법을 말씀드렸습니다. 잠깐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첫째, 스마트폰 터치 연습. 하루 10분씩 화면 누르기, 사진 확대하기, 앱 넘기기. 이어폰 끼고 시간 제한 두고 연습하면 더 좋습니다. 둘째, 두뇌 훈련 게임. 하루 20분씩 숫자 기억하기, 그림 찾기, 순서 맞추기. 저녁 7시에서 9시 사이가 가장 효과적입니다. 이것만 2주 동안 꾸준히 하셔도 큰 차이가 납니다. 다음은 나머지 3가지 준비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준비법은 최신 교통법규 숙지입니다. 교통안전교육에서 가장 많이 틀리는 부분이 바로 바뀐 법규입니다. 10년 전, 20년 전에 배운 내용으로는 통과할 수 없습니다. 법규가 계속 바뀌기 때문입니다. 2024년 이후 스쿨존 제한 속도는 30km에서 20km로 변경되었습니다. 이거 하나만 틀려도 점수가 크게 깎입니다. 광주의 77세 김철수님은 평생 무사고였지만 이 항목을 몰라 64점으로 불합격했습니다. 60점만 넘으면 합격인데 단 4점 차이로 떨어진 겁니다.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에서 최신 법규 요약본을 출력해 눈에 띄는 곳에 붙여두세요. 냉장고 문, 거실 벽, 화장실 거울 옆, 자주 보는 곳에 붙여놓고 하루에 한 번씩 읽으세요. 읽다 보면 자연스럽게 외워집니다. 온라인 정보 중 비공식 블로그 글은 틀린 내용이 많습니다. 반드시 공식 자료만 확인하세요. 도로교통공단, 경찰청 교통민원24 같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셔야 정확합니다. 최근 바뀐 제한 속도 알고 계셨나요? 모르셨다면 지금이라도 확인하세요.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에서 모의 테스트도 꼭 해보세요. 실제 시험과 거의 같습니다. 화면 구성, 문제 유형, 시간 제한까지 동일합니다. 미리 해보지 않고 시험장 가면 화면 자체에 당황합니다. 한 번만 해보고 끝내지 말고 최소 5번은 반복하세요. 첫 번째는 어떻게 푸는지 이해하는 단계이고 2번째부터 점수가 올라갑니다. 5번 정도 하면 80점 이상 안정적으로 나옵니다. 익숙해질수록 긴장이 줄어듭니다. 네 번째 준비법은 신체 능력 점검입니다. 적성 검사에서 탈락하는 가장 흔한 이유가 바로 시력과 청력 문제입니다. 운전에 필요한 기본 신체 능력을 확인하는 검사인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여기서 걸립니다. 야간 시력 저하가 있는 어르신의 불합격률은 정상 대비 2.3배 높았습니다. 낮엔 잘 보이는데 밤에 운전하면 불빛이 번지거나 흐릿하게 보이는 분들이 많습니다. 강남구의 74세 박영수님은 야간 불빛 번짐을 무시하다가 검사에서 떨어졌습니다. 안과에서 백내장 초기 진단을 받았죠.
미리 검사를 받았으면 치료하고 면허도 유지할 수 있었을 겁니다. 운전용 안경을 따로 맞추고 정기적으로 안과와 이비인후과 검사를 받으세요. 돋보기만으로는 운전 시야 확보가 어렵습니다. 운전용 안경은 원거리 시력에 맞춰서 만들어야 합니다. 보청기가 필요하다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착용하세요. 신호음, 경적, 사이렌 소리를 제때 듣는 게 안전운전의 기본입니다. 밤에 불빛이 퍼져 보이거나 소리가 잘 안 들리신 적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반드시 검사를 받으세요. 5번째 준비법은 충분한 수면과 컨디션 관리입니다. 잠 부족은 집중력 저하의 가장 큰 원인입니다. 시험 당일 긴장해서 못 자는 분들이 많은데 이게 불합격의 직접적인 원인이 됩니다. 국립교통안전연구원은 전날 4시간 이하 수면을 한 참가자의 불합격률이 3배 높다고 발표했습니다. 잠을 못 자면 판단력이 흐려지고 손이 떨리고 집중이 안 됩니다. 수원의 80세 한영호님은 검사 전날 잠을 못 자서 터치 실수를 반복했다고 합니다. 평소 연습할 땐 잘했는데 당일에 몸 상태가 안 좋아서 실력 발휘를 못한 겁니다. 검사 일주일 전부터는 매일 7시간 이상 숙면을 취하고 짠 음식과 카페인을 줄이세요. 저녁 늦게 커피나 녹차를 마시면 잠이 안 옵니다. 저녁 식사도 7시 전에 끝내고 가볍게 드세요. 시험 당일 공복도 과식도 피하세요. 아침은 평소처럼 드시되 양을 조금 줄이세요. 배가 너무 고프면 집중이 안 되고 너무 배부르면 졸립니다. 가족의 도움도 큰 힘이 됩니다. 혼자 준비하면 외롭고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가족이 옆에서 응원하면 힘이 납니다. 자녀에게 스마트폰 터치법을 배우고 함께 교통법규를 복습하세요. 손자, 손녀가 옆에서 문제를 내주면 더 재미있게 공부할 수 있습니다. 시험 당일엔 가족이 함께 가서 응원해 주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시험장 밖에서 기다리는 가족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편해집니다. 만약 건강상 이유로 운전이 어렵다고 느끼신다면 면허 반납도 하나의 선택입니다. 서울, 부산, 울산, 순천 등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면허 반납 지원금을 제공합니다. 10만 원에서 30만 원까지 지역마다 다릅니다. 주민센터에서 즉시 신청할 수 있으며 교통카드 또는 상품권으로 지원됩니다. 반납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요즘은 택시도 저렴하고 마을버스도 잘 다닙니다. 시니어 택시 할인, 교통카드 무료 충전 같은 혜택도 많습니다. 건강과 안전이 더 중요합니다. 운전은 단순히 이동수단이 아니라 삶의 자유이자 존엄입니다. 내가 가고 싶은 곳에 가고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나고 필요한 것을 스스로 해결하는 힘입니다. 하지만 준비 없는 운전은 위험이 될 수 있습니다. 나 자신뿐 아니라 가족과 다른 사람들에게도 위험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보셨듯이 75세 이상 운전자는 인지능력검사, 교통안전교육, 적성검사를 모두 통과해야만 면허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나라도 통과하지 못하면 면허 유지가 어렵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스마트폰 터치 연습. 하루 10분씩 화면 누르기, 사진 확대하기, 앱 넘기기 연습을 하세요. 이어폰 끼고 시간 제한 두고 연습하면 더 효과적입니다. 둘째, 두뇌 훈련 게임. 하루 20분씩 숫자 기억하기, 그림 찾기, 순서 맞추기 게임을 하세요. 저녁 7시에서 9시 사이가 가장 좋습니다. 셋째, 최신 교통법규 숙지.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에서 최신 법규를 확인하고 눈에 띄는 곳에 붙여두세요. 모의 테스트도 5번 이상 반복하세요. 넷째, 시력과 청력 검사. 안과와 이비인후과에서 정기 검사를 받고
운전용 안경을 맞추세요. 보청기가 필요하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착용하세요. 다섯째, 충분한 수면과 컨디션 관리. 검사 일주일 전부터 매일 7시간 이상 숙면을 취하세요. 시험 당일 아침은 가볍게 드시고 가족과 함께 가세요. 이 5가지만 제대로 준비하면 충분히 통과할 수 있습니다. 잘못된 상식은 나는 여태 무사고였으니 괜찮다입니다. 과거의 경력이 현재의 능력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누구나 신체 능력이 자연스럽게 변합니다. 올바른 관리는 지금의 나를 점검하고 새롭게 준비한다입니다. 솔직하게 현재 상태를 인정하고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겁니다. 나이가 문제가 아니라 준비가 문제입니다. 준비 없이 갱신을 시도하면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리 연습하고 건강을 관리하면 평생의 운전 경력은 안전하게 이어집니다. 80세, 90세도 충분히 운전할 수 있습니다. 단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제가 현장에서 만난 합격자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두 최소 2주 전부터 준비했습니다.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닙니다. 매일 조금씩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합니다. 스마트폰 10분, 두뇌 게임 20분, 법규 공부 10분, 하루 40분이면 충분합니다. 텔레비전 보는 시간을 조금만 줄이면 됩니다. 오늘 당장 실천할 단 한 가지, 지금 스마트폰을 들어서 터치 연습 10분만 해보세요. 작은 연습이 내일의 안전을 만듭니다. 내일은 두뇌 게임 앱을 하나 다운받으세요. 모레는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에서 최신 법규를 확인하고 모의 테스트를 해보세요. 이렇게 하루하루 쌓이면 2주 후엔 완전히 다른 준비 상태가 됩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는 작은 습관이 2주 후 여러분의 합격을 만듭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실제 시험장에서 자주 틀리는 문제 유형과 당일 주의사항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문제 풀이 요령과 시간 관리법까지 실전 팁을 총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운전이 곧 가족의 안전입니다. 여러분이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어야 가족들도 안심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을 남겨주시고 부모님이나 지인께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한 번의 공유가 누군가의 안전을 지킬 수 있습니다. 준비는 지금부터입니다. 내일이 아니라 오늘 이 영상을 본 바로 지금부터 시작하세요. 여러분은 할 수 있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준비된 사람은 나이와 상관없이 통과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응원합니다.